자, 이번 시간에는요, 2차 함수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표준형이라고 배웠고요. 어떤 그래프냐면은 y는 ax의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라고 했고요. 우리가 평행이동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둘 다 함수에서는 뭐 해줘라? 부호를 바꿔서. 그래서 y 빼기 q는 a의 x-p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만큼 움직이고 싶으면은 마이너스로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알고 넘어갑시다. 자, 1번.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 아직은 플러스 q까지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y는 ax의 제곱에 y 대신 y 빼기 q를 대입한다. 즉, 여기 평행이동의 조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y는 q가 되는 거는 y 대신에 뭘 넣어라? y 대신에 y-q를 넣어주세요. 이게 뭔 뜻이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x 대신에는 그렇지, x 마이너스 q를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할 거예요. 뭐 대신에? y 대신에 y-q를 넣어줘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부호 바꿔서 x 대신에 x- 또 q야. p를 넣어줘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을 때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y축을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는 y 대신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원래는 여기서 여기서 y 대신에 y-q는 ax의 제곱인데 이 q를 넘겨서 그냥 더하기 q가 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우선 꼭지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얘기해주면은 얘가 아까 얘기했죠. 이 제곱이 있는 게 0 되는 거, 그리고 옆에 달라붙어 있는 거, 그쵸? 얘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0,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거 q 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0,q가 됩니다. 그리고 추계방정식은 이 꼭지점의 좌표에 뭘 쓴다? x좌표를 쓴다. 그래서 x는 0이라고 알아놔야 됩니다. 이게 좀 외워져야 되고요.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하면은, 자,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 원래 y는 ax의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위로 q만큼 올렸다는 얘기야. 평행이동. 그쵸? 그래서 원래는 더하기 q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어려운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y 대신 y 빼기 q라고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하면은 모양과 폭은 변하지 않는다. 그쵸? 않고 위치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 아래로.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한번 보면요.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평행이동한 걸 또 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x값을 넣을 걸 찾았고요. y는 x제곱에 대한 함수값들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4, 1, 0, 1, 4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다 몇씩 더했어? 3씩 더했어.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가 나오잖아요. 4 더하기 3. 모든 값에다가 3씩 더해줘서 이렇게 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4에다 3 더하고 1에다 4 더하고 3 더하고 0에다 3 더하고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가 빠지게 되고요. 이런 그래프에서 그러면 다 몇씩 커주면 되는 거야? 0일 때 0이었는데 3, 1일 때 1이었는데 4, 4였는데 7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몇 칸씩? 3칸씩.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하적인 거예요. 아, y축으로 평행이동한다는 게 그래프가 3만큼 올라간다는 거구나. 그래프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기하적인 거. 근데 우리가 식으로 풀 때는 y 대신에 y 빼기 q를 넣어라 라고 했죠. 이런 게 대수적인 거, 숫자로 계산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여기 더하기 3. 추계방정식은 여기 꼭지점의 좌표 0,3에서 얘를 오는 거므로 x는 0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네모만큼
이동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차례로 구하시오. 쉽죠? 이게 될 거고요. 그쵸? 꼭지점의 좌표는 축의 방정식이 먼저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0,2가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y는 3분의 2x제곱 빼기 4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하면 0,-4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쪽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밑에 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 잘 준비했으면 될 겁니다. 2번 이차함수 y는 a x-p의 제곱의 그래프. 이거는 x 대신 뭐 넣은 거야? x-p를 넣었다 이거야.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p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차함수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차함수 y는 a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기하적으로 보면요, 아까 y는 ax의 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똑 떼서 쭉 그대로 갖다 놓는 거. 모양과 형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그냥 똑 떼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톡톡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x축으로 p만큼. 오케이?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요, 얘를 옆으로 -3칸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우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x 대신에 뭐 넣어줬어요? x-p를 넣어줬죠? 오케이, 그럼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요, 제곱 있는 게 0 되는 거 p야. p. 그렇지, p. 옆에 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 p, 0. 축의 방정식은 그걸 따라간다고 했지. 왜?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x는 p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봐, 아까 배운 거대로 하면은, 자, p보다 작을 때는요, 평행이동을 했을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거야. 이 p에 대해서 되는 거지. 그럼 p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플러스에 대한 거 배웠으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보면 좋습니다. 마이너스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p를 기준으로 오른쪽일 때는 p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꼭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봅시다.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요 y는 x제곱 그래프와 얘는 x축으로 얼만큼 가는 거야? 이만큼 가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원래는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는데, 그쵸? 이게 x축으로 2칸 갔을 때의 값이 된다는 얘기야. 아, 얘도 여기서 나왔을 때 이 값이 x축으로 2칸 갔을 때의 값, 얘도 x축으로 2칸 갔을 때의 값,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x축으로 2칸씩.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얘도 이게 x축으로 2칸, 얘도 2칸, 얘도 2칸, 얘도 2칸, 얘도 2칸,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x축으로 2칸씩. 오케이. 그래서 y는 x제곱,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을 때는 x 대신에 뭐 넣어라? x-2를 넣어서 여기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요, 2,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제곱이 0 되는 거, 옆에 붙은 거 2,0, 그리고 그 x값이 2,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차함수, 자, 필수 문제 2번 봅시다.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네모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이것도 너무 쉽죠?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x 대신에 뭐 넣는 거예요?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 x 대신에 뭐 넣어라? x 플러스 1이지. 부호를 반대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y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식이 되고, 자,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을 먼저 구하면요, 제곱이 0 되는 거 -1, 옆에 붙은 거 없어서 0, 그리고 x는 -1,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요것도 있을 때 요거는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어줘야겠다. 부호 바꿔서. 그래서 y는 -2분의 1 x제곱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제곱이 0 되는 거 3, 뒤에 붙은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나왔고 추계방정식은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거 하나만 그래프로 확인해 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이렇게 형태를 가지게 되거든요.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거를 x축으로 3만큼 1, 2,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3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는 3보다 클 때는 그치?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 3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한다. 얘 증가할 때 감소한다. 얘가 증가할 때 증가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개 다 평행이동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선은 요 y는 ax의 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가려면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그래서 x, 1x에서 뺀다고 했습니다. p만큼 뺐고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원래 y에서 빼는 건데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q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평행이동할 때 빼준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여기다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얘기했듯이 x 대신 x-p, y 대신 y-q. 이게 어떤 거냐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에 대해서 함수값을 써주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게 있을 때 그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를 게 없죠? 이제 둘 다 x축으로도 y축으로도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계방정식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곱이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p, 혹은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얘가 0이 되는 p, 옆에 써있는 q 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x 좌표를 뭐로 쓴다? 추계방정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y는 ax의 제곱, 요게 무슨 형? 기본형.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얘가 표준형. 이따 뒤에서 나올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일반형.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표준형, 기본형.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당연히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표준형을 이용하면 바로 뭐를 알 수 있냐면 p, q. 그치?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q까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즉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해놔야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야 추계방정식까지 쉽게 구할 수 있다 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옆에를 보면요, 이렇게 a가 0보다 클 때를 볼게요. 그럼 원래 y는 ax의 제곱이었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도 0,0이고요 추계방정식도 0, x는 0인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가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p, q로 바뀌었기 때문에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앞에 배웠던 것처럼 x는 p, 즉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오른쪽 x가 p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돼요? 그치? x가 증가할 때 y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치? 증가할 때 증가한다. 그럼 이 부분은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p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검토해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부터 좀 풀어볼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2차 함수 요거를 그리고 그러면 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을 해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x-2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축의 방정식은 얘가 0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서 그거에 대한 x좌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럼 자, 이 모든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씩? 2씩, y축으로 얼만큼씩? 3씩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 요 점을 2, 3,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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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필수 문제 3번까지 볼게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y축의 방향으로 각각 대괄호 안에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구하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차례로 구하시오. 너무 쉽죠, 이제? 자, 요거는 y는 2에 그렇지, x-2의 제곱 플러스 6이 되고요.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x는 2, 꼭지점의 좌표는 2,6. 이 정도는 이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에 x 빼기 4니까 빼기 4라고 생각을 해주면 더 좋고요. 플러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1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4번 2차 함수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미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p, q인 애를 또 평행이동 해줘. 이런 뜻입니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2차 함수 y는 ax의 p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부터 선생님 별표 치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또 빼야 됩니까? 또 더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기본형에서 이동할 때도 y는 a의 x제곱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갈 때요. 잠시. 오케이. q만큼 갈 때, 자, 이거를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함수에서는 어떻게 한다? 빼준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넣어줘라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쓰면은 y 빼기 q는 a의 x-p의 제곱 이렇게 썼었단 말이지. 그쵸?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한다 이거야. 그치? x축으로 얼만큼?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똑같이 또 빼주세요. 자, 한번 가볼게. 첫 번째 방법으로 y 빼기 q 또 빼, 그냥 빼기 n 은 a의 x-p에서 또 빼 마이너스 m 제곱 끝입니다.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네들은 굳이 요거 두 개를 넘겨주고요. y는 a에 또 얘네를 마이너스로 굳이 묶어줍니다. 왜?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빼기 p 플러스 m 제곱 더하기 q 플러스 n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 얘가 0돼야 되는 거니까 요 x에 p 플러스 m, q 플러스 n
요게 꼭지점의 좌표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혹은 여기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요 방법으로 x 대신에 요거 대시니까 여기 지우고 x 대신에 x-m 넣어주고요. y 대신에 y-n을 넣어주면은 y-m 빼기 q는 a의 x-m 빼기 q의 제곱. 어때?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알되 고등학교까지 봤을 때는 빼준다 보다는 x 대신 x-p, y 대신 y-q를 넣어준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편할 거다.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고 풀어내기도 쉬울 거다.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래프상으로 한 번 더 보면은 원래 p, q로 평행이동이 돼 있던 이 친구가 한 번 더 m, n으로 평행이동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축의 방정식 x는 p에서 x는 p 더하기 m으로 바뀌었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p, q에서 p 더하기 m, q 더하기 n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만 더 집중합시다. 중요한 거 하나만 찍고 갈게요. 지금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나오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함수의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함수에서는 더하는 거 대신 빼줘야 되고 x 대신에 x 빼기 m을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거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갔더니 y는 a의 x-p 플러스 q 제곱 더하기 q 더하기 n 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봅시다. 얘는 p, q 이 꼭지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얘는 x는 p였죠. 그치? 잘 보세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갔을 때 함수식은 빼줍니다. 그죠? 빼줬어. 근데 얘네는 뭐야? 점이야, 점. 그쵸? 축의 방정식도 뭡니까? 점이에요. 축의 방정이 아니라 저거. 꼭지점의 좌표는 점이에요. 점에 대해서 이동할 때는 봐봐요, 여러분. 그냥 더하고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점일 때는 더해주는 거예요. p 더하기 m, q 더하기 n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빼기를 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고 이것보다 함수는 빼주는 거였고 꼭지점의 좌표는 그냥 그 부호 그대로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을 누굴 따라가요? 얘를 따라가니까 x는 뭐 m 플러스 p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꼭지점의 좌표 점일 때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더해주고 함수일 때의 평행이동은 빼줍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그냥 암기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점일 때는 점이 플러스가 돼. 그치?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얘가 0이 되는 거, 그 다음 얘였단 말이에요. 근데 n만큼 이동하면은 꼭지점의 좌표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p 더하기 m, q 더하기 n이 되는 게 먼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넣었을 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제곱이 0이 되고 뒤에 게 나와야 된다. 요렇게 식을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얘 함수에서는 빼줘야 여기가 더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라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점일 때와 함수일 때 잘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개념 확인. 2차 함수 요거에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넣으시오. 자, 요거는 x축의 방향으로 자 얼만큼 이동했냐면 빼기 2가 됐고요. x로는 y로는 더하기 3이 됐죠. 그렇죠? 요거 보는 방법 봅시다. 자, 빼기 2였는데 빼기 4가 된 거는 x축으로 빼기 2가 된 거고 함수가 이만큼 빠졌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오른쪽이니까 더하는 게 평행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 아니라 부호 바꿔서 이만큼
y는 오른쪽에 있을 때니까 부호 그대로 해서 3만큼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혹여나 헷갈리면은 얘를 넘겨서 y 빼기 1, y 빼기 4니까 y도 마이너스 3만큼 같네.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같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4 더하기 4 이렇게 되고요. 축의 방정식은 얘가 0이 되는 거 4, 꼭지점의 좌표도 4,4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전체를 x축으로 2칸, 위로 3칸 찍어서 해주면 됩니다. 2칸, 3칸 여기, 2칸, 3칸 여기, 또 2칸, 3칸 여기 해서 또 2칸, 3칸 여기, 2칸, 3칸 아이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고 앞에 거랑 사실 똑같기 때문에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식을 구하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1번 식은 여기다 쓸게요. y는 2의 x 빼기 1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7. y는 요거는 2의 x 빼기 1은 그대로죠. y축만 지금 얘기했으니까 플러스 7 빼기 6 두 개를 합쳐주면은 y는 2의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걸 차근차근 잘 밟아왔다면 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얘가 0 되는 거니까 x는 3, 꼭지점의 좌표는 3,7. 근데 자, 요거를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얘도 축의 방정식이 x는 1, 1,7이잖아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갔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2 옮겨져서 3,7이 되고 y축은 그대로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x는 1에서 x는 3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색깔 바꿔서 한 번 더 여기도 해보면요. 여기는 y축 방향으로만 가는 거니까 축의 방정식이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갔으니까 빼주면 된다 했잖아. 부호 그대로, 점일 때는 부호 그대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도 x는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봐도 되고요. 3,1 x는 3 봐도 되고, 여기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해서 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5번. 자, 이차함수 y는 ax 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에서 apq의 부호. 자, a는 사실 쉽습니다. 그쵸? 우리 배워왔어요.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을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충분히 보여주는 거 이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여기서 쓱 가면은 p, q가 꼭지점의 좌표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p와 q의 부호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다 알아요? 자, 1사분면 풀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2사분면은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풀 마마마 풀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 플러스, 꼭지점의 좌표가 이쪽에 있다, 마이너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한번 문제를 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자, 필수 문제 5번. 이차함수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 그렇지. 아래로 볼록함으로 a는 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1, 2, 3, 4분면에 있으므로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봐봐, 얘네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y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만들어야 꼭지점의 좌표 넣었을 때 0 되는 거, 옆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여기 식을 다시 쓰면은 y는 a의 x 빼기 p 제곱 플러스 q니까 q는 음수, p도 음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외우면 안 됩니다. 3, 4분면에 있을 때는 뭐 0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너네가 체크해보고 풀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나왔지.
그럼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야. 근데 다 문제가 좀 쉽게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에서 y는 a의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가 3, 4분면이다 라고 나왔어. 얘가 3, 4분면이래. 이렇게.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 q잖아. 여기 찍힌 점이 마이너스 p, q라는 얘기예요. 그쵸? 맞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p가 음수야. 마이너스 p가 음수야. q도 음수야. 그 p는 양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워서 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은 이 네 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그냥 이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절대. 외우는 거는 그냥 꼭지점의 위치와 여기도 이해해서 풀마 해서 어디에 있으니까 문제 잘 분석하고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0보다 작다 였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